2002년 겨우 22살이었던 루찬이는 창사대학의 외국어학과를 졸업한 후에 후난 외국경제대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요, 집안의 외동딸로 아버지가 무려 형사, 경찰이었어요. 소중한 외동딸, 말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성격도 매우 착하고 밝았습니다. 후난 외국경제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그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 그녀가 담당한 반의 영어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거기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내 새끼들처럼 얼마나 아끼고 관심을 주는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는 건 기본이고요. 실제 자신의 제자 한 학생이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걸 알고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고 선뜻 자기 돈 2,000위안을 그 학생한테 빌려주기까지 했었대요. 이런 교수, 이런 선생님 존경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학생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그녀의 교사 생활이 이렇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 역시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의 첫 달, 영어 수업을 하는데 소위 일진, 그 반에 일진 몇 명이 막 태클을 걸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거죠. 이때 그녀는요, 교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 당황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해하고 이런 그녀 모습에 그 일진들 더 신나가지고 더 날뛰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일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야, 조용 안 해? 계속 떠들 거면 나가, 꺼져.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런 남학생의 말에 문제를 일으키던 학생들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이때 루찬이는요, 그 남학생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일진들이 날뛰는데 진짜 당황스러웠거든. 이 일로 인해 루찬이는 자신을 위해 나서준 그 남학생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루찬이는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남학생한테 가서 얘, 너 이름이 뭐야? 아까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루찬이를 위해 나서준 남학생의 이름은 아오리.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줄곧 함께 살았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 힘들게 살았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야.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해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또 잘해. 아오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후난 외국경제대학 법학과에 합격해 다니는 상태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늘 집에서 게임만 해.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꼴을 못 봤어. 지금 사진이 얼핏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말랐어요. 체격이 왜소해. 그랬다 보니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자기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너네 날 너무 얕봤어.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또 자꾸 왜소하니까 소위 날라리 같은 것들이 자꾸 날 놀리고 괴롭히네. 내가 당하고 못 사는 성격이거든. 난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 성격이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 초기 때 다 잡아버린 겁니다. 너 지금 나 괴롭힌 거냐? 바로 그냥 뺨을. 사람 촉이 있잖아요. 얘 보통 애가 아니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거리에 두면서 안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랑은 안 엮이는 게 답이다. 이게 앞서 언급했던 루찬이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학생들이 아오리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 바로 찍소리 없이 조용해졌던 이유예요. 아오리는 자신의 대학 생활이 평범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의 눈앞에 루찬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아까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 자신에게 사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정하게 미소 지어주는 이 여교수를 마주한 그 순간 아오리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와, 사랑해. 이 사건 이후부터 아오리는 자주 루찬이에게 영어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하거나 함께 식당에 가 밥을 먹자고 하면서 오늘 뭐 하냐고. 이런 아오리의 행동? 처음에 그녀는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래. 뭐 공부 끝나고 같이 밥 먹자. 참고로 루찬이와 아오리 약 한 3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밝았던 루찬이는 아오리를 항상 동생처럼 여기면서 종종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거나 함께 대화하고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눈치챈 루찬이의 동료들은요 되게 걱정이 됐어요. 루찬이, 너 그렇게 한 제자랑 특별히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너 머리 아픈 일 생겨. 선생님과 학생 사이엔 일정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돼. 그게 서로한테 좋아. 좀 조심해. 라고 조언까지 해요. 이때 동료들의 말을 들은 루찬이는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라고 생각 안 하고요.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점차 아오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루찬이의 행동, 아오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찬이가 사는 아파트 아래층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집까지 찾아왔어요. 난 집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뭔가 좀 싸함을 느꼈겠죠. 하지만 내 제자잖아요. 내 학생이잖아. 맨 앞서서 루찬이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게를 못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쳐내고, 공부 관련 물어보면 여전히 다 답해주고, 밥 먹자고 하면 여전히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그녀의 지도 아래 아오리가 속한 반의 영어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모두가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났어요. 과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SNS에 한 사진을 보면서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니까 우리 루찬이 선생님 관련 얘기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던 아오리. 뭐야? 뭔데? 아니, 어제 루찬이 선생님 SNS를 보는데 가족 사진 하나를 올리셨더라고. 너 봤어? 봐봐, 여기 맨 아래 남자. 내가 알기론 선생님 남자친구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아래 있는 남자가 선생님 남자친구 아니야? 이때 알게 된 겁니다. 나의 그녀 루찬이 선생님에게 무려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그 남자친구 미국에서 유학 중이네. 그런데 이 둘 사이 엄청 안정적이야. 엄마야, 둘이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대. 이때 이 사진을 본 여러 학생들은요, 와, 우리 곧 국수 먹나? 선생님 남자친구 잘생겼다. 부러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 조용하게 들리는 목소리. 루찬이 선생님 나랑 사귀는데? 내 여자친구인데? 이때 현장에 있던 친구들 이 말을 하는 아오리의 표정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애매하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낮은 저음으로 아오리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 순간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못 들은 척 넘겼죠. 이때 그들은요, 모두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여기서 뭐 문제 만들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 쉿, 아오리의 말 그냥 못 들은 척 해. 하지만 몇 년 뒤 이 친구들은 뉴스를 보다가 기절할 뻔합니다. 웬걸? 아오리 이상하더라니.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네. 그런데 웬걸? 이놈이 살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루찬이 선생님이래. 이 뉴스를 보자마자 동창들은요, 그날 들었던 루찬이 선생님 내 여자친구인데, 이 말이 다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스쳐 지나갔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돼버렸구나. 알고 보니까 이놈이 대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루찬이 선생님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귀겠습니까? 루찬이에게 아오리는 제자 딱 그뿐이었어요. 단 한 번도 남자로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루찬이가 좋게 거절해야 되니, 미안해.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 너 지금 그 감정 이성적인 거 아닐걸? 그냥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일 거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아오리.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내가 싫어?
고백을 거절당한 이런 슬픔이 아닌 와 내가 싫다고? 와 너 어떻게 날 배신해? 날 두고 어떻게 바람을 펴? 라고 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 마치 자기와 사귀었던 사이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루찬이 딴에도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 이거 웬 또라이지? 했겠지. 그러니까 루찬이도 놀래가지고 급히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와, 아오리 같은 이런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날 밀어내면 낼수록 내 집착은 더 상상을 초월할걸? 집착을 넘어서서 광기야. 하루 종일 그녀만 따라다닙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와, 안 그래도 그냥 있어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 새끼가 한몫 더 얹어주고 있어. 루찬이는 심신이 다 지쳐버렸어요. 이 새끼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고 은밀하게 거절하고 꼬고 꽈서 거절하고 싸가지 없이 거절하고 애원하면서 거절해도 이놈의 집착은 멈출 줄을 몰라.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004년 11월 아오리가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저 일자리 구했어요. 이제 선생님 놓아주려고요. 저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어요. 와,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아,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이때 아오리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선생님을 놓아드릴게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저녁 식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자로서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저녁 먹고 가세요.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루찬이는 여전히 아오리에 대해 경계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가르친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오리는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것만 빼면 성격, 인품도 괜찮았고 한 번도 도를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것만 빼면 말이죠. 어쨌든 그동안의 일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정신 차렸다고 하니 그래 뭐 같이 먹자. 이 식사를 통해 그녀는 아오리에게 조금이나마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다시 시작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랬어요.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2004년 11월 2일 루찬이는 약속대로 아오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오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집 문 앞에 미리 마중 나와가지고 루찬이를 딱 보자마자 너무 착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지만 루찬이가 집 안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는 돌변합니다. 집 문을 딱 잠가버리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눈빛부터가 막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왜 날 배신했어요? 바람 피니까 좋았어요? 바람 피니까 좋았냐고. 와,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착하게 웃던 남자가 이 모습에 그녀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은요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고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둘 사이에 배신, 바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오리는 달랐습니다. 나랑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쇼핑하고 우리 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 그럼 사귀는 거지.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안 했잖아. 나한테만 했잖아. 나랑만 시간 보냈잖아. 그게 사귄 거지 뭐야.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지는 이 모든 걸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결혼 예정이라고 하니 빡친 거지.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와, 무섭습니다. 이때 아오리는요 네가 바람 폈다고 막 몰아붙입니다.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 딴 놈이랑 바람을 펴? 넌 내 여잔데 누구 마음대로 결혼해? 와, 그러니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루찬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죠. 아니야, 네가 영어 알려달라고 해서 만난 거였고 배고프다고 해서 밥 사준 거였고 개인 과외하고 남는 시간 같이 수다도 떨면서 그랬던 거잖아. 우리 딱 거기까지였잖아. 이런 놈에게 이렇게 백날 설명해봤자 먹히겠습니까? 이미 지 생각이 맞고 자기 환상에 빠져있는 놈인데.
이 상황에서 아오리, 루찬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굳게 믿으면서 갑자기 그녀에게 달라들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녀 오케이 와라 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항에 아오리 책상 위에 있었던 과도를 집어들고 그녀를 찔러버린 겁니다. 무려 11번이나 말이죠. 그의 만행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였어요. 11번이나 찔러가지고 온 몸에서 막 피가 엄청 나와.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어. 그걸 자기 눈으로 보면서 와 성욕이 땡기네. 섹시해. 죽어가는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미친놈인 거예요. 흥분해서 좋다고 막 하다가 보니 어라 죽었네. 와 하는 도중에 죽었어. 대박. 바로 옷을 다시 입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합니다. 이 뻔뻔한 놈 2005년 4월 13일 법정에서 뭐라고 짓거리냐. 저 억울해요. 루찬이를 죽인 건 100% 우연한 사고였어요. 그 여자가 날 먼저 배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은 상태였고요. 배신감에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찌르게 된 거예요. 아 실수로 11번이나 찔렀구나. 아 그랬구나. 확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똑같이 11번 찔러야 돼요 이런 놈들은. 이놈은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자기 알바 구했다. 마음 접겠다. 새 삶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돌변했죠. 즉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이게 말하는 건 이 사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죠. 솔직히 이 사건이요 사형나와 마땅해요. 하지만 자수했잖아요. 아 자수하면 형량이 좀 깎이지 않나? 와 설마. 와 정말 다행히도 이때 형량 안 깎입니다. 자수했다고 깎아주기엔 이놈이 저지른 죄가 너무 잔인해. 이런 놈에겐 뭐가 답이다? 똑같이 죽음이 답이다. 사형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짜증나는 게 사형 나왔어요. 그 후에 이 새끼 반응이에요. 너 사형 땅땅땅 했더니 이놈이 웃어. 박수를 막 쳐대면서 깔깔깔깔. 법정에서 끌려 나갈 때조차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간 유가족들과 기싸움하는 것처럼? 왜? 내가 사형 나오면 쫄 줄 알았냐? 나 아무렇지도 않아. 봐. 사실은 엄청 쫄아 있었으면서. 정말 다행히도요. 이놈 사형 집행까지 됐습니다. 2005년 4월 사형 나왔는데 같은 2005년 9월에 바로 집행돼서 죽었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공포에 오줌 질질 지리면서 범행의 순간을 후회하면서 공포에 달달 떨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옆에 이 사진 있죠? 이게 언제 찍힌 건지 아세요? 사형 집행일 날 찍힌 거라고 합니다. 너무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요? 곧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표정엔 두려움도 후회도 없고 오히려 은은한 미소까지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고 더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은요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뜨링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